자, 이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재명이 전격적으로 이틀 앞두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자신의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랬듯이 소환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 진술서 요약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일종의 선제 공격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검찰 출석했을 때도 이재명은 진술서를 제출했고 그 진술서에 다 들어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답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진술을 문서로 했으니까 답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본인이 여기에 관련해서 진술서를 공개한 것은 자,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내가 검찰에서 따로 조사받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재명이 밝히고 있는 이 진술서 내용도 지금까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은 모두가 다 반박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를 해본 결과 이재명의 주장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의 기소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은 미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때 지난 1월달과 2월달이었습니다. 첫 조사 당일 A4 용지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언론의 사진에 공개했습니다. 자, 검찰에 제출한 뒤에 조사 과정에서는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당시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또 사실을 왜곡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서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진술서 공개도 진술 거부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점이 조사 당일에서 이틀 전으로 당겨진 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일날 진술 공개서를 언론에 다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전에 언론에 자신의 진술 공개서를 공개한 겁니다. 검찰 진술서 이렇게 요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 진술의 주장과 반론 이렇게 해서 로비를 받아본 지역으로부터 4단계 상향 민간 특혜 줬다. 그 다음에 이 기부 건물을 땅으로 교환하고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쭉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미리 검찰에 출석을 한다 해놔놓고 사실상 이게 출석 쇼다 하는 겁니다. 원래 검찰 출석을 해서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거기에도 추가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재명은 자기가 무슨 설명을 하더라도 이미 자기 혐의는 굳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자기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나중에 재판부의 승부를 보려고 한 것 아닐까. 이 김명수 재판부의 영장실질심사하는 이 재판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뭔가 내락이 돼 있거나 이렇게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 이렇게 이재명이 갑자기 나는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가겠다 라고 해놔놓고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면서도 이렇게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출석 쇼가 아닐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게 검찰 서면 조사지 무슨 검찰 진술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진술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구성하는 민간 개발업자에 대한 인허가상의 특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 배제 등에 대한 반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인 성남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 조정해줬는데 이게 이제 특혜를 베풀었다 하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식품연구원은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 매각을 시도했는데 8차례 유찰이 됐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용도 변경을 지시해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해온 날부터 그날도 2014년 5월 21일과 같은 해 10월 1일로 특정했습니다. 자, 이것 주장도 과거에 이재명이 반복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정부에서 요청해서 그래서 용도 변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에 있던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비율을 10%로 줄이고 나머지 90%를 일반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2015년 12월 28일 날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가 요구해서 수용을 건의했기 때문에 결제 라인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 참여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업자들이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참여, 사업 참여는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배제했다는 것. 나중에 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 또 원칙적으로 신화공사는 토지 소유자의 개발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시장이나 민간 사업자도 공사를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은 백현동 사업 지분을 공사에 주게 했다면 직권 남용 그리고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이 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게 했더라면 아마 본인이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꽤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더불어서 백현동 개발 이익 중에 약 1,000억 원의 R&D 부지 7,500여 평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도 변경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이재명의 주장, 지금 여기 이재명은 진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검찰은 판이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용도 변경 특혜의 경우 이재명 본인이 최종 결정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성남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남시가 국토부에 2014년 12월 달에 질의를 하니까 그때 국토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고려해서 귀시에서 즉 성남시에서 적이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은 알맞고 마땅한지를 판단해라. 성남시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회신하는 답변서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이재명이 2021년 10월 20일 국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았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거 문제를 삼아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과 김문기를 모른다 하는 것과 묶어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다 그 국토부 특히나 박근혜 정권에서 압박해가지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또 이재명이 90% 일반 분양 전환한 것. 원래 임대주택을 100% 분양해라 그랬는데 본인이 지금 90% 일반 분양하고 나머지 10%만 임대를 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그 당시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서 자, 민간 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내린 결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R&D 용지 비율 확대 등으로 민간 업자의 수익이 줄어들자 본격적인 로비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로비를 대상이 바로 정진상도 여기 김인섭 구속되어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몇 차례 면회를 하고 그렇게 나중에 지금 정바울에서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155차례 통화한 것도 김인섭과 통화한 것도 드러났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한 것도 이재명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자필 메모를 남기면서 초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장이 변경됐고 그 사이에 개발업자들의 로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액수를 318억 플러스 알파를 기본 행토로 잡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 이익 3,185억 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분이 바로 10% 있다. 그러면 318원에 기타 배당 이익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게 배임 금액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그렇게 공공개발을 강조하던 이재명이 김인섭 등의 청탁 이후에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구조가 바뀐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따라서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소환을 이틀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전해주고 이게 이제 검찰에서 밝힐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검찰 진술서를 사전에 공개한 것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뭐 검찰은 지금 영장을 집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서 여기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 법원에서 사전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은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역공을 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이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김명수에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뭔가 내락을 받지 않았을까